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서울대학교 다녀요? 녹두거리 편의점 파라솔에 걸터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데 웬 낯선 아저씨가 와서 물었어요. 아마 제 과 점퍼를 보고 아셨나 봐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다시 신림동에서 자취하나 봐요. 라고 물으셔서 아니요, 통학해요. 대답했어요. 미심쩍었고 제가 여자였다면 벌써 도망가야 했을 멘트였지만 전 남자여서 그냥 물으신 것만 대답했어요. 어이구, 통학하는데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날따라 좀 마음이 허했어요. 시험도 있고 과제는 많고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많아서 벌려놓은지라 이리저리 꼬이고 인간관계는 갈수록 어렵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시끌시끌하던 새내기 시절이 한참 지나가고 나니 남은 대학 생활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만 남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약속이 끝나고 이젠 새벽 2시가 가까워 오는데 집에 가기가 너무 싫고 녹두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기더라고요. 터덜터덜 편의점 앞에 외롭게 걸터앉은 참이었거든요. 때마침 누가 말을 걸어주니 의심이 되었지만 내심은 반가운 그 와중에 힘들어요? 한마디에 스르르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네, 힘드네요. 하, 왜 공부가? 사람이? 그냥요, 이것저것. 공부든 사람이든 다 힘들죠. 한 겹 먹을수록 힘든 그런 거. 잠깐 기다리라면서 아저씨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비싼 외국 맥주랑 안주를 사오셨어요. 먹으라고 하시면서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학생, 관악 공이 타본 적 있어요? 네, 당연하죠. 내가 그거 버스 기사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지금 관악 공이버스를 실제로 운행 중이신 현직 기사님이셨어요. 이제는 낙성대일 때는 눈 감고도 다니신대요. 아저씨는 딸이 하나 있으셨대요. 공부도 엄청 잘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걸 오래전부터 꿈꿨다고 합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버스기사라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준다고 매번 미안해했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는 딸이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녹초가 되어서 떡볶이 순대 사들고 집 들어가면 늦은 시간인데도 늘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렇게나 예쁘고 착한 아저씨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또 버스 사고로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포기할까도 생각하셨대요. 매일매일 밤낮으로 술만 퍼마셨고 아내분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셨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잔뜩 취한 채로 신림동 일대를 비틀비틀 지나가다가 딸하고 너무 닮은 학생이 서울대 과점퍼를 입고 친구들이랑 제잘거리면서 지나가더래요. 문득 술이 확 깨면서 딸내미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대학교 입학했겠구나. 아마도 서울대에 들어갔겠지. 하는 생각이 드셨고 그 길로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게 되셨다고 하세요. 딸이 지금쯤 제 나이쯤 되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자랑했을지도 모른다고. 맥주를 한 모금 꿀꺽 삼키시고는 허허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버스 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요. 그때 우리 딸 닮은 그 학생도 탔나 하고. 내 가방끈이 짧아서 잠바 뒤에 적힌 말이 뭔지를 몰라. 과에다가 전화를 해보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딸도 아니고 딸 닮은 사람 하나 찾자고 이거 시작한 셈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닮은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고 남학생들도 넘어가고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가니까 애들이 우리 딸 친구 후배 선배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어쩜 다 이뻐. 3, 4, 5 모여가지고 좋다고 떠드는 것도 이쁘고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버스에 타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렇게 또 이뻐.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딸도 졸업 다 했겠네. 근데 아직도 버스 몰아요. 습관이 되고 일이 돼서. 따님 닮으신 분은 찾으셨어요? 물으니 아니 결국 못 찾았어.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그럼 어때? 매년 3,000명씩 우리 딸아들이 들어오는데요. 아, 서울대 버스기사 몇 년 귀 열고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언제인 것도 다 알아요. 유명한 수업은 이름도 알고 어떤 교수가 얼마나 못 가르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무튼 간에 힘든데 무작정 힘내는 것보다 힘들면 가끔 이렇게 맥주 먹고 쉬어. 그리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고 느끼면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좋아. 정말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 먹먹하게까지 했어요. 힘들죠. 힘든 세상이에요. 취업도 힘들고 뭘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군대 간다, 대학원 간다, 교환학생을 간다. 하나 둘 떠나고 새내기 때 마음 맞던 친구들도 연락이 슬슬 끊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했던 고민은 아저씨 얘기 들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새내기 시절을 보내고 남은 대학 생활은, 아니, 남은 인생은 정말로 그저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물론,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어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내 곁에 누가 있어주지는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 숨쉬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외로운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안아주고 쓰다듬어주지 않아도 돼요.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 응원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다 형태만 다르지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외로움을 보듬어 주는 것처럼 낯설겠지만 나도 보듬어 주세요. 괴로워서 술 많이 먹고 죽어서 다음날 숙취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루 종일 뒤굴거려도, 공부를 못하고 취업에 밀려도, 사람들의 허덕이다가 진짜 친구는 몇 남지 않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외로움과 고독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닌 것 같네요.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린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미 서로 위로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요즘 다시 헬스를 시작했어요. 살도 빼고 건강도 다시 찾으려고요. 힘들겠지만 이번 학기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노려볼까 합니다. 이것저것 맡은 일들도 잘 마무리했고 남은 것도 잘 끝내볼 거예요. 솔직히 여전히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만 외롭고 힘든 건 아니니까요. 요즘은 일부러 위쪽으로 올라가서 관악 공이 버스를 타고 낙성대에 내려서 통학하곤 해요. 그런데 아직 아저씨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만두신 걸까 생각도 했고, 인연이라면 언젠가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 반갑게 마주치겠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아직도 버스 운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여름에 버스에서 한번 뵀습니다. 반갑게 인사드렸는데 그냥 인사성 밝은 학생이라고만 생각하셨나 봐요. 뒤에 사람들도 우르르 타고 있어 제가 누굽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저씨는 그날도 학생들을 밝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그날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설이나 가짜 같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실화예요. 그때 너무 감동받아서 집에 와서 일기장에 적어뒀다가 어제 혼자 맥주 먹는데 못내 춥도록 외로웠던 그날이 생각이 나서 술김에 일기장을 꺼내서 다듬어 봤어요. 서울대 여러분들, 아니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제 이름도 성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외로워하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하루 중의 행복, 택배가 집으로 오는 과정을 아시나요? 우리가 인터넷 주문을 하면 업체에서 발송, 터미널, 각 구 지역, 동네 대리점, 그리고 해당 기사들이 각자의 큰 탑차, 그러니까 흰색 큰 박스차 있잖아요. 그걸로 주문한 집으로 배송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 기사입니다. 남편의 하루 일과는 매일 똑같이 아침 6시에 해도 뜨기 전에 집을 나서요. 정말 골아 떨어진 날은 가끔 지각을 해서 욕을 하며 뛰쳐나갑니다.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 본인 지역의 택배를 작은 것은 우유깡만 하고 큰 것은 러닝머신까지도요. 러닝머신 배달하면서 택배 인생에서 진짜 때를 치고 싶은 큰 위기였다고 하네요. 탑차에 차곡차곡 담아서 배송하는 순서를 짜서 배송을 나섭니다. 낮 1시 정도의 짐을 담아서 출발하는데요. 그때부터가 전쟁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체감온도 40도 되는 가마 안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껴입고 싶지만 안에 땀이 차서 많이 껴입지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경량조끼를 사줬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차 때문에 몸살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빙판길은 당연히 지옥이고요.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정말 심하게 걸렸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기어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갑자기 쉬게 되면 같이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자기 목까지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결국 고열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2, 3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쉬고 출근했어요. 신발은 아무리 많이 사줘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걷기 때문에 다 달아서 계속 바꿔줘야 하고요. 특히 양말, 작업복, 어마어마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 추석, 설날 시즌은 아침 6시에 나가 밤 12시에 오고 평균 13시간 이상씩을 일을 합니다. 돈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뭘 그리 힘들다고 하냐? 택배비 받지 않느냐? 사람이 일하는 거 다 힘들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다 똑같이 어느 직업이든 힘들죠. 저도 일하는 맞벌이라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속상한 점은 택배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 그뿐이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분통 터집니다. 신랑은 하도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며 속상해 말라고 합니다만 에피소드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적어보려 합니다. 주소 표기 실수. 본인이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 왜 택배기사에게 화를 내시나요? 택배기사는 전산에 뜬 송장에 적힌 주소로만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었다. 이사를 갔으니 새로운 주소로 가져다 달라. 그럼 반품을 하고 재배송 받으셔야죠. 택배기사는 당신의 비서가 아닙니다. 물건 보내실 때 한 번 더 주소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게 만든 가장 큰 빡침.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밤 12시, 새벽 1시, 심지어 새벽 3시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뻗어서 자는 남편 대신 제가 전화 받아서 또는 단문자로 시간이 시간인 만큼 아침에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대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늦게 퇴근해서 문자를 이제 봐서 등등등 이유 막론하고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건 가정교육이 안 돼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로요. 차라리 문자를 남겼으면 화가 좀 덜 나겠지만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고 문자 폭탄이 날아와요. 10명 중에 9명은 본인이 그 시간에 전화한 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더군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쉬는 일요일에도 신랑은 택배 관련된 전화, 문자를 받고 확인합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속상하고요. 그 딱 하루 쉬는데도 말이에요. 택배기사도 사람이라 쉬는 날 잘 때는 푹 쉬고 싶어요. 전화 욕설. 받으시는 분 실수로 주소 잘못 적어서 못 받거나 보내는 업체의 실수로 물건이 잘못 와도 택배 안의 내용물에 문제가 있어도 택배기사에게 전화로 욕을 하시는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택배기사가 무슨 죄입니까? 서로서로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발 새끼, 호로땡 새끼, 택배기사 주제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져다 주지 등등. 실제로 남편이 녹음한 파일을 들은 내용입니다. 듣고 억장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택배기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장이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욕 먹을 이유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날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화풀이하지 말아주세요. 주차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아파트에 택배 차량 진입 불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많지는 않지만 몇몇 아파트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입 불가면 차라리 안 가고 말죠. 그런 갑질 더럽고 치사해서라도요. 버티다가 결국 기사들 진입하게 해준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아닌 내가 주문한 택배를 배송하지 못하게 하는 일인데요. 엘리베이터 쓸 때도 눈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층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전화하면 헉헉대는 숨소리만 듣고 끊어요. 그리고 아파트 근처 또는 시장 등등 택배기사 차인 거 뻔히 알면서 차 여기다 대지 말라, 다 가린다 등등 시비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킨 물건 가져다 드리려면 그 잠깐의 1분이라도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차니까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분실. 부재 중이어서 집 앞에 놓아달라. 못 나가니 소화전 등등에 놓아달라. 택배기사는 사실 이 말들이 가장 부담된다고 합니다. 거절해도 계속 놓고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놓고 갔는데 없어지면 본인들이 아, 내가 놓고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요.
다 분실 처리하시죠. 그럼 택배기사들 하루의 일당이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위에 크게 분류한 거 제외하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택배기사의 불친절, 실제 배송 중 파손 등등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란 걸 잘 압니다. 택배기사 와이프인 저도 타 택배 이용하면서 택배기사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 겪어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기사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들 욕먹이는 일이에요. 친절까지는 아니어도 불친절하게는 하지 말아야죠, 서로. 그리고 해외의 경우엔 택배 받으려면 기본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오전에 결제하면 빠르면 2일, 평균 2, 3일 안으로 다 받으시죠. 그렇게 간편하게 빨리 힘 안 들이고 원하는 상품을 받으신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택배 기사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안 나와서 이런 일 한다. 대학을 나오고 택배 기사랑 결혼하냐 등등 고약한 심보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몇 천이나 주고 대학 가서 배운 게 고작 그런 사람들의 인성이라면 그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 공부시키신 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움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고 삶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모두들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순탄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퍼센트는 전체 인구 단 5%도 안 될 것 같네요. 각자의 인생도 다르듯이 각자의 길과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저희 신랑도 삶을 선택하고 그 중에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택한 직업이랍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고생한다고 과일 챙겨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간식이나 자주 가는 곳에서는 시원한 반팔티 등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랑은 카톡으로 자랑합니다. 손님이 챙겨주셔서 너무 신난다고. 저도 대박, 감사한 분이네.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 여보. 라고 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신랑 모습이 떠올라서 울컥합니다. 어제 택배 받으시는 분이 새벽에 또 전화를 하셔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지옥의 시즌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참았던 소가리를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저도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핸드폰 두 개를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업무용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안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구의 별의별 인간들이 사라지지는 않기에 다음 주에 신랑 핸드폰 하나 더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 신랑이랑 통화했는데 오늘도 망했다 시벌 이러며 웃네요. 저보다 더 일찍, 더 늦게까지 일하는 신랑, 여보, 생각만큼 살갑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많이 못 쉰다고 찡찡대서 미안해. 우리 가족을 위해 버틴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고 감사해, 당신한테. 여보, 고마워, 진짜로. 발냄새 난다고 틱틱대지만 발냄새까지도 사랑할게. 나는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당신을 보면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귀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같이 귀한 사람 만나서 나도 귀한 사람 되는 것 같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하면서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익명이지만 이렇게라도 글을 쓰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님들 화이팅!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